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부족한 단백질을 이제 가득 채워줄 코다리 시래기 조림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맛있겠다. 예, 재료 보시면 코다리 이제 전통 코다리 이렇게 네. 코에 깼던 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래기 삶아서 이제 헹궈서 물기 빼놨고 양파, 대파, 고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양념은 집에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 그리고 뭐 청주, 설탕, 후추 이 정도 이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코다리를 이제 한번 예, 손질해 볼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도 한 실제로 마리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써는 건 자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랑 똑같이 이거 네. 들고 오. 여기 가위가 뒤에 가위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 칼 안 하시고 가위로 하시면 이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아가미 옆에 지느러미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머리 쪽으로 대가리 쪽으로 이렇게 이제 꺾으시고 밀어놔가지고. 네네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맞춰서 이제 자르시면 머리를요? 예, 여기 아가미 뼈 때문에 그냥 자르면 칼질도 안 되고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꺾은 쪽을 기준으로 네.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 요즘 겨울이니까 이렇게 소쿠리에 말렸다 또 육수 뽑으실 때 쓰셔도 되고 맞아요. 이 부분만 잘라내고 조림 같이 하셔도 네.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꼬리 지느러미는 이제 잘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느러미를 자르시는데 이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꼬리 쪽에서 머리 쪽을 향해서 가위를 넣으시면 이게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아니 이제 위에도 그러면서 그 뒤에서 앞으로 자르면 네. 지느러미가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자르기 맞아요. 그렇게 잘 해요. 안 잡혀요. 그래서 네. 반드시 꼬리 방향에서 이렇게 가위를 넣으시면 네. 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꼬리부터. 깨끗하게 네. 네, 정리가 그다음 되네요. 너무 잘하시죠. 신을 굉장히 잘 따라하고 있네요. 예. 네, 잘 그 다음에 따라하고 이제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쪽 기준 하셔갖고 여기서도 역시 위에서 꼬리에서 위쪽 방향, 꼬리에서 위쪽 방향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제가 다 세척을 마쳤더니 손질이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해요. 네,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크기에 따라 4, 5 토막 4, 5cm 정도 하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 주방 가위 네, 너무 이렇게. 좋아. 와, 선생님. 네, 이렇게 만져보니까 부들부들하네요. 네. 그댄 너무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먹기 좋게 그리고 잘- 부드러운 만큼 얼마나 식감이 쫀득쫀득하겠어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는 예, 같이 담아주시고 쫀득합니다. 네. 아, 신성 씨 잘한다. 아우, 좀 요리는 과학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양념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양념 하시는데 집에 다 갖고 계시는 양념.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고춧가루 가끔 이제 어떤 거 넣고 양념해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요.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그래서 이제 된장이랑 고춧가루 1대1 하시고 2큰술씩 그다음에 네. 절반에 간장과 고추장을 넣으세요. 4가지 다 들어가면 빛깔도 좋고 농도도 좋고 냄새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술 넣어주시고 저게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면 칼칼한 맛이 맞아요. 없더라고요. 네, 네. 맵게 하겠다고 고추장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마늘 넣고 네. 그리고 이제 생강도 넣어주시고요. 생강. 설탕 굉장히 조금 들어가요. 조금. 네. 그리고 이제 후추도 좀 이렇게 하시고 네. 여기다 보통 이제 기름 넣으시거든요. 참기름, 들기름. 근데 여기 양념에 넣지 마시고 저는 오늘 시래기를 볶을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아, 기름을? 네네네.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시래기 볶으신다 네. 그랬잖아요. 네네. 특별하게 그 양념한 시래기를 먼저 네. 이렇게 볶아주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볶으시면 간도 훨씬 더 잘 배이고요. 아, 시래기 미리 식감도 볶아서.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양념 만드신 거에다가 제가 시래기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선생님이 시래기 미리 자르신 거죠? 네. 제가 이제 먹기 편하게 이거 길게 하셔도 되는데 길잖아요, 원래. 네, 그냥 저 이렇게 손가락 길이보다 좀 더 길게 네. 저는 이제 미리 잘라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양념의 절반. 아, 묻혀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쪼물쪼물.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볶아주시면 됩니다. 간도 잘 배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네. 여기까지도 빨리 나요. 드시고 싶으시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묻혀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너무 달구시면 탈 수 있으니까 들기름을 2큰술 좀 넉넉하게 네. 자, 이렇게 이제 둘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달구지 않은 상태 볶으시면서 온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넣으시고 사실 들기름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기가 좀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기름 두르시고 불 켜시면서 온도 올려가면서 볶으시면 되세요. 네. 음. 아, 저것만 봐도 맛있겠다. 맞아요. 아, 시래기만 보면 바로 겨울이에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글자글해서 집에서는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볶아 주시고 저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코다리. 온도가 올라왔어요. 네. 약간 이제 오, 지글지글 소리 소리가 납니다, 나죠. 지금. 그리고 이제 코다리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는 거죠. 아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네. 소리죠? 지글지글. 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간이 양념이 좀 이제 배어야 되니까 위에도 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바르세요.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비린내 좀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맛도 올리기 위해서 양파 썰으신 거 위에다 이렇게 좀 이불 덮듯이 이제 덮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맹물 쓰시는 것보다 멸치나 다시마 국물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2컵 준비했는데 양념 아까우니까. 그럼요, 이렇게 이제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뜰하게 이렇게 헹구셔가지고 부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가운데에 부으시면 양념이 씻겨 나가죠. 그렇죠. 겉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래서 내가 한 거랑 선생님이 한 게 맛이 달라. 네. 뭐가 달라도 달라.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높이 올라올 정도로 됐죠.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뚜껑을 덮어서 익히셔야 시래기에도 간이 잘 배이고 맛이 그렇죠. 배이죠. 뚜껑을 덮어서 이제 중불에서 10분. 그래서 팔팔팔 끓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 제 옆에 이제 해놨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하시기 전에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코다리가요. 사실은 완전히 무슨 황태나 북어처럼 이렇게 건조시켜 놓은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반건조. 이게 반건조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사놓고서 보관할 때 이게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실온에 두면은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다리는 보관을 하실 때 지느러미를 좀 깔끔하게 잘라서 손질을 하신 후에 한 번 먹을 분량씩 좀 소분을 하셔가지고 네. 냉동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코다리뿐만 아니라 동태나 명란의 경우도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 냉동 보관을 하신다 하더라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이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냉동 보관해도 최대 3개월 이내 드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 안에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요. 어. 지금 스튜디오 안에 지금 냄새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와, 진짜. 잠시만요. 여기가 너무 아파. 지금. 맞아. 침샘이 아파가지고요. 짱 나오면은 여기 미치겠습니다. 턱이 아파. 선생님. 네. 다 된 건가요? 네,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뚜껑 덮어서 10분 끓인 다음에 뚜껑을 오픈해서 한 5분 이상 이제 끓이시면 이렇게 국물이 좀 졸아들거든요. 그럼 마무리 하실 때 이렇게 파도 조금 이렇게 하시고 좀 매콤한 맛 살리게 고추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데코레이션까지 딱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양념을 위에가 좀 말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물을 좀 끼얹어 주시면 위아래 촉촉해지면서 이제 파의 풍미까지 이제 이렇게 더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국물 졸아든 정도 확인하시고 이제 간 확인하시면 완성이에요. 네. 자, 이거 이제 한번 다 됐다. 드셔 보셔야죠. 네. 제가 사실 이 방송할 때 어. 굶고 없으면 제가 굶고 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가장 맛있을 때가 배고플 때거든요. 그렇죠. 아우 또 이렇게 우리 힘들게. 신영 씨가 꼭 네. 여기 오면 안절부절 못 하더라고요. 아우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와, 맛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맛있는 토막 골랐거든요. 한번 해서 드셔보시죠. 아우 네. 잠시. 우와. 코다리, 어떡해. 어떻게 하면 좋죠? 장난 야. 아니야, 진짜. 자, 너무 한번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나 침 나와, 진짜로. 야, 우와. 이거 시래기랑 아니, 이렇게 선생님 같이 제일 좋은 같이. 도막을 주신 것 같아. 네, 맞아요. 제일 맛있는 토막 드렸어요. 360도로 살이 있어요.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네. 진짜 아까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살살 그렇죠. 예. 아니, 살 한번 뚝 네. 떼서 잡숴봐요. 어우, 너무 맛있어요. 이제 완성판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저는 이제 완성된 거 우와. 이렇게 해서 신성 씨 살이 행복하겠다. 맛있지. 저 지금까지 먹었던 코다리. 코다리 조림 중에 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와, 이게 시래기까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맛이, 부드럽고 예. 양념도 되게 야, 잘 이거는 시래기가 완전히- 흡수를 해줘요. 와. 예, 이렇게 이제 담으신 다음에 이건 마지막에 완전히 이렇게- 겨울 음식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정말 여기 하셔가지고. 공깃밥이 없는 게 너무 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려볼게요. 네. 자, 이번엔 통깨까지 올려주셨네요. 와.
자, 단백질부터 식이섬유까지 부족한 것이 없이 영양을 꽉꽉 채운 코다리 시래기 조림 만드는 법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다리의 머리와 지느러미를 손질하시고요. 4에서 5cm 길이로 잘라줍니다. 시래기는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대파와 양파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간장, 설탕, 맛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추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념장 절반을 시래기에 버무려서 들기름에 볶습니다. 그리고 볶은 시래기 위에 코다리를 올리고 남은 양념장을 발라주세요. 양파를 올리고 육수를 부어서 끓여줍니다. 그리고 코다리에 양념이 배면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국물이 졸아들면 통깨를 뿌려서 완성하면 됩니다. 네, 예. 향기가 참 좋네요. 이 냄새가 아니라 향기네, 향기. 네. 겨울철 우리 침이 건강을 꽂혔어요. 책임져줄 네. 코다리 시래기찜 이제 만드는 법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또 설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명태가 네. 이제 또 하면은 설에 그 명절에 또 빠질 수 없는 생선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이런 생선을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명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네. 명절에 어울리는 명태 요리법 하나 선생님 좀 알려주시면 네, 어떨까요? 한명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명절에 또 가장 많이 드시고 어울리는 재료가 또 황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황태 이용해서 또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네, 황태를 네. 이용한 맛있는 요리. 그러면 여정훈 선생님께서 황태 네네. 그 잘 고르는 방법도 부탁드려 볼까요? 네, 황태는 우선 단백질의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닭가슴살이 무릴 때는 황태를 좀 자주 먹는데요. 네. 황태는 이제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이 과정을 무려 33번, 33번을 반복해서 만듭니다. 그래요? 네. 손이 엄청 많이 가네. 맞습니다. 황태는 기온뿐만 아니라 바람과 눈까지 모든 자연 환경에 맞아 떨어져야 최상의 황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황태의 맛은 하늘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뭐 북어 해장국이나 아니면 황태 해장국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보게 되면은 구별이 잘 안 가요. 일단은 식감이나 맛이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선생님, 황태나 네네. 북어 이거 어떤 차이인가요? 건조 방법이 다릅니다. 북어는 명태를 바닷바람에 바짝 말린 거고 황태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산간 산맥 지역에 덕장에다가 이제 밤에 걸어놓고 밤에는 꽁꽁 얼고 낮 되면 다시 녹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럼 살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노랗게 뽀얗게 맛이 깊어집니다. 야, 지금 저 사진 보니까, 야, 저렇게 눈 맞으면서 쟤네들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서 저게 이제 수분기가 빠지면서 퍼슬퍼슬해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색깔도 예뻐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건조시키고 산에서 건조시키는 그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의 이 황태는 네. 황금빛이 진하고 이 북어는? 북어는 좀 덜하죠. 조금 하얗네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계의 발전으로 또 자연 건조하지 않고 또 기계로 만들어 놓은 바로 말릴 수 있군요. 네, 그 정도까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요 요즘 또 제가 또 트민녀라고 트렌드에 네? 민감한 여자거든요. 요즘 그 트렌드의 트민녀? 맥주 네. 안주로는 이제 노가리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정말 안 먹고요. 그리고 네. 없고요. 네. 이제는 먹태 시대입니다. 근데 아, 먹태는 먹태 어떻게 많이 만드는 먹죠. 거예요? 아까 황태가 자연이 맛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황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잠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이 색이 보면은 까무잡잡해졌어요. 네. 뒤에 한번 살짝 돌려드리면은 네. 이렇게 괜찮은데요? 노릇하고 약간 이제 진해졌네요. 색깔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상태의 갈색. 이제 황태의 종류 하나를 이제 먹태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태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먹태에 그 먹이 그 벼루를 갈아서 만드는 까만 먹처럼 그렇게 검다는 그런 뜻이었네요. 근데 네. 그럼 이제 그 요리에 사용할 좋은 황태 고르는 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네네. 이 황태도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색깔이 많이 다르죠? 네. 혹시 모양도 차이점 그렇고,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크기도 난 잘 비슷하고 이쪽은 하얗고 이쪽은 좀 진한 것 같아요. 색깔 진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리고 아니면 뭐 하얀 쪽이 좀 네. 더 많이 말라 보여요.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냄새가 다른가요? 이쪽 왼쪽 거는 구운 건가? 그러게요.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구웠어요?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황태를 고를 때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색입니다. 색. 네, 황태는 이제 진한 황금빛을 띠는 제품일수록 더 좋습니다. 네. 그 두 황태가 그 색깔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얼었다 또 녹았다 하는 그게 좀 다른 건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황태는
가공지가 둘로 나뉩니다. 네. 네. 어차피 원료는 다 러시아나 미국산인데 네. 이 황태 말리는 작업을 중국에서 했느냐, 아. 국내에서 했느냐가 나뉘는데요. 네. 그 결과 색깔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이쪽 이 중국산 황태를 실제로 좀 만져보시면은 아, 그게 중국산이에요? 네네네. 좀 약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오, 야, 말랑말랑하고. 아, 바삭바삭하고 그럴 것 예, 같아요. 얘가 조금 더 약간 수분기가 있고 이 하얀 쪽 중국산이 음. 우리나라께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요? 까슬까슬하게 아, 잘 네. 말랐다고 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색깔도 근데 둘 다 더- 푹신하긴 해요. 네네. 색깔도 네. 더 진하고. 네, 오, 맞습니다. 요렇게 다르구나. 네네. 제가 잘 구별했나요? 네,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보면 이렇게 뭐 거칠거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게 있고 국내는 확실히 좀 더 황급빛을 띠고 있죠. 그러네요. 네. 훨씬 더 색깔이 노랗고 진하네요. 네, 이 황태도 이제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 북어도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이 제품이 북어인데요. 네. 한 번씩 마트에 가시면 약간 갈색 빛이 도는 북어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러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왜요? 장기간 보관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오랫동안. 그리고 또 만졌을 때 눅눅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네. 그 약간 그런 느낌, 눅눅한 경우는 건조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제품입니다. 이런 거는 보관 중에 곰팡이에 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말려서 이제 우리가 다시 요리를 해먹는 어류기 때문에 잘 말리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네요. 솔직히 아까 뭐 33번을 뭐 얼었다 녹았다 했다 그러고 네. 뭐 근데 솔직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30번을 말렸는지 뭐 10번을 말렸는지 알 우리가 어떻게 수는 알아?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이렇게 수분을 말리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들이 응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태나 동태 또 북어 그리고 황태의 영양 성분을 각각 비교를 좀 해보면요. 생태와 동태에 비해서 북어와 황태의 단백질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수십 번 이렇게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리는 황태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생태보다 4배 이상 더 많아지는 걸 우와, 볼 수 4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백질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소고기보다도 약 4배 정도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고단백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황태는 얼었다 녹았다 말려지는 동안에 일부 또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분자가 작은 분자로 쪼개지면서 흡수율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보통 그 운동하시는 네. 예, 남자들이나 뭐 여성분들 닭가슴살. 그렇죠. 뭐 단백질을 먹거나 닭가슴살 달걀 먹고 이렇게 흰자. 했는데 네. 이거는 황태를 먹었었어요. 그러네. 맞나요, 선생님?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요. 특히 근육을 열심히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이 황태를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뭐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고 일상생활 정도만 하면서 다만 3개월 동안 명태쌀 4.5g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19명 모두가 근육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이 좋다는 황태 한번 요리해볼까요, 선생님? 뭘 해볼까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황태 이용해서 보통 우리 황태 양념 빨갛게 해서 이제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황태 갈비구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갈비구이요? 네. 갈비구이요? 네, 그래서 처음 이것은 들어보네. 황태인가 갈비인가? 그렇죠. 야, 이거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명절 때 저희 갈비 하시면 갈비 양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양념을 이용해서 이제 구울 거라 맵지도 않고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다 이제 먹을 수 있고 또 뜯는 맛도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재료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황태 한 마리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양념이 혹시 굽다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에다 찹쌀가루 조금 묻히려고 찹쌀가루 준비했고, 뭐 갈비 양념이랑 똑같습니다. 간장하고요, 이제 설탕하고요, 술하고, 그리고 마늘, 생강, 그리고 올리고당 약간, 후추, 참기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아. 자, 그럼 이제 여기 손질. 손질 네네. 대가리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예. 이렇게 딱 손으로 아하. 딱 비트시면 이렇게 네. 떨어져 나와요. 이거 모아두셨다가 국물 내실 때 쓰시면 아우, 너무 그렇죠,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불리시는데 네. 불린다니까 물에 담그려고 하시거든요. 네. 물에 담그시면 안 되고 이제 물 틀어 놓으시고 집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도꼭지 밑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샤워시키듯이 그냥 이렇게 충분히 씻어주세요. 선생님 저는 사실은 물 스프레이 써요. 근데 탁탁탁 그럼 뿌리면 얘가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고 네. 이렇게 이제 그냥 물을 묻혀가지고 넓은 쟁반에다가 30분 정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지금은 이게 약간 이렇게 뻣뻣한데 지금 제가 미리 이제 30분 뒀던 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아니, 네. 선생님. 네. 그 물에 담가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방치해두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뻣뻣했던 애가 이렇게 이야. 주먹에 쥘 정도 이렇게가 돼요. 종이처럼 되네. 네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물기가 머리만 있으니까. 붙어있으면 헤엄칠 것 네네. 같아. 그래서 이거 부들부들해져. 수분 많으면 구울 때 오래 구우셔야 돼서 네. 이렇게 물기를 이제 좀 짜줘야 흡수되고 되는군요. 남은 물기는 이렇게 짜주세요. 왠지 예. 여기 떨어지는 그 국물이 아깝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돼요. 이게 이제 불려지고 나면 딱 붙어 있었던 큰 가시들. 네. 이거 아까 뼈가 좋다고 하셨는데 너무 굵은 건 또 드시기 불편하시니까 이런 거 이제 떼어내시고 네. 그래도 거슬린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가위 이용하셔갖고 다듬는 네. 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실래요? 네, 이거 네네. 아까처럼 그 네, 싹 때리면 네,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심선아 선생님이 아까 뼈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육수 끓일 때 사용하면 깊고 진한 감칠맛 내는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뭐 튀기거나 조림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엄청 해주시는 지금 사이에 이제 집중하셨어요. 저는 양념장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양념 보시면은 이제 네. 간장. 저 2마리 기준 해가지고 이제 간장을 한 3큰술 정도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탕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늘. 갖고 계시면 생강도 약간 담백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강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깨소금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후추, 양념 너무 심플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갈비찜 재우실 때 진짜 양념 갈비 조금, 양념인데요? 예, 덜으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시는데 이때 설탕이 좀 덜 녹으면 구울 때 타기 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한 30번 정도 저어주시고요. 네. 시간이 되시면 잠깐 뒀다 쓰시면 더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심선아 선생님 나오시면 그 요리 재료와 관련된 재밌는 옛날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오늘도 준비됐나요? 네, 일단 뭐 재우는데 시간이 좀 네네네. 있으니까 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네. 이 황태가 이제 명태죠. 명태가 해독이나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한의학자이자 약초 연구가였던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쓰신 이 신약이라고 하는 저서에 보면요, 연탄가스 중독자나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이 마른 명태를 푹 달여서 먹고 효과를 봤다고 아, 그래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확인할 바는 없으나 과거에 우리가 사약을 먹어도 명태를 많이 먹었던 사람은 살아났어요? 살아남을 정도로. 전설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 그 명태가 해독에 좋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요. 네. 우리 몸에 이제 글루타티온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이 글루타티온은 중금속이나 방사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명태에 이 글루타티온의 재료가 되는 글루탐산, 글리신, 시스테인과 같은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이 명태가 해독 기능이 아주 뛰어난 식품이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것 이야,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한명수 선생님 지금 양념이 이제 네, 잘 이제 양념이 서로 살짝 옮겼어요. 녹았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네. 우리 그 빨간 황태구이 하실 때도 고추장 양념 이렇게 발라서 구우시잖아요. 예. 네. 양념이 충분히 녹았으면 뭐 굳이 오래 재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 좀 여러 마리 해놔야 되겠다. 그럼 양념 발라서 냉장고 넣어놓으셨다가 내일 한 마리 드시고 모레 한 마리 드시고 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매일 한 마리씩. 뭐 그렇죠. 중요한 중요하죠. 거는 찹쌀가루는 구울 때 바르시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찹쌀가루를 먼저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구우실 때 이제 겉에 이렇게 바삭하게 하려고 이제 그쵸. 찹쌀가루를 나중에 하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벌써 그새 이렇게 다 흡수가 먹었어요. 됐어요. 그러지 네. 않게. 자, 그럼 찹쌀가루 준비해 주시는데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골고루 묻혀주는 건가요? 네네. 찹쌀가루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 넓게 이렇게 펼쳐 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안쪽을 안쪽을. 안쪽을. 양념이 이렇게. 묻은 쪽을. 꾹꾹
양념을 보호해주는 이제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와, 묻었는지 엄청 바삭하게 확인하시고 익겠다. 겉에는 가볍게 살살살 이렇게 이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냄새가. 와. 그래서 이제 지금 갈비 양념 냄새인데. 하얗게 이제 분가루 묻듯이 묻었어요. 그럼 네. 남은 거는 가볍게 털으셔야 돼요. 많으면 네. 또 타기 쉽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요것도 이제 또 하나 묻혀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아, 오늘 두개다 안쪽에, 구워주시는구나. 네, 굽는 거 하나만. 네. 저는 왠지 이거 오늘 내일 안 갈 것 같아요. 네네. 바로 다 두 마리 다 끝날 것 맞아요. 같아요. 두 마리 정도 하시면은 식구들 충분히 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묻혀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기름을 이제 두르시는데 둘러야죠. 기름을 아주 넉넉하게. 넉넉히. 그래야 타지 않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황태구이 할 때 선생님 유장 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네. 그게 필요가 없나 보죠? 그쵸. 고추장 양념 하시는 경우는 양념이 탈까봐 유장 처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간장 양념 하실 경우는 유장 필요 없고 너무 편리하죠. 네. 네. 명절 때 안 그래도 일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네. 아, 이건 한번 새로운 구워볼까요? 걸 할 수 네네. 있겠다, 이번 명절에. 그래서 이제 구우시는데 구울 때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으시면은 껍질이 다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맞아. 처음에 살 쪽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아, 살 요렇게. 쪽. 네, 아, 그래서 살부터. 약간 이제 온도가 이렇게 지글지글 올라오죠. 아, 꼬리를 마지막에. 그렇죠. 와. 꼬리가 네. 얇으니까 머리 쪽 두꺼운 쪽부터 이렇게 넣어서 자, 아니, 이렇게.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해가지고요. 네. 제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네, 오징어처럼. 그래도 아, 맛있었죠? 그래도 맛있었죠? 당연하죠. 망치면 망쳤으니까 내가 먹고 잘 되면 맛있으니까 내가 먹고. 근데 이제 황태나 이제 북어처럼 말린 생선들이 쓰고 남으면 보관 문제가 또 신경 쓰일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말린 거니까 어떻게 뭐 냉동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 황태나 북어처럼 말린 상태의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실온에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말렸다 하더라도 습기를 좀 잘 빨아들이는 좀 네. 특성이 있어서 반드시 이제 건조한 곳인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네. 또 황태나 북어가 말렸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습기 관리를 잘 못하시면 곰팡이가 잘 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더 잘 보관하시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뭐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네. 이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녹차 티백이나 녹차 잎을 함께 넣어주시게 되면 방습 효과도 있고 방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아, 네, 녹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구우실 때 보면 위에가 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눌러서 이제 구우시다가 밑에가 다 익으면 이제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와. 그러면은 야. 구부러졌던 게 다시 이렇게 쫙 펴지거든요. 오. 그래서 살 쪽 있는 부분 한 3, 4분 구우셨으면 껍질은 1분 이내, 5분이면 다 굳습니다. 네. 그래서 음. 사실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저 한번 담아 볼게요. 이게 분명히 엄마가 황태를 네. 굽고 있는데 갈비 요리를 네. 하는 느낌.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담으셔도 되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쭉쭉 찢어 드셔도 되고 아, 기름 많이 둘렀지만 흡수될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담았고요. 저는 제가 사실 그 달달한 그 갈비 양념 냄새가 지금 막 풍기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고추 양념으로 된 황태구이만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기대됩니다. 맛이 어떨지. 그러니까요. 이따가 드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단호하시네요. 이번에는 기회를 안 주시네요. 와, 자 이렇게 해서 단짠 황태 갈비 양념 구이가 완성됐는데요. 아, 보기만 해도 윤기가 쫙 흐르는 게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야.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황태의 머리를 떼고 차가운 물에 가볍게 헹굽니다. 황태가 부드러워지면 물기를 짠 후에 지느러미와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간장, 설탕, 청주, 올리고당,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와 실파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손질한 황태에 양념을 고루 바른 후에 간이 배도록 20-30분 정도 재워둡니다. 양념을 한 황태에 찹쌀가루를 앞뒤로 묻혀서 가볍게 털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황태를 앞뒤로 노릇하게 굽습니다. 실파와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황태를 이용해서 명절상에 잘 어울리는